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는 미러키 대 애틀랜타. 미저러스키랑 세일은요, 지금 내셔널리그 사이영 1, 2등 주자예요. 이게 원래 이제 2등 자리에 산체스가 있었는데 약간 좀 밀린 모양새가 있습니다. 실적은 세일이 더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1, 2등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되면은 사이영을 두고 다투는 거니까 뒤쪽에 보면 또 토론토랑 양키스 경기도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시즈 상대로 양키스가 최대한 슐리틀러를 밀어주기 위해서 최대한 좀 끈덕지게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약간 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저러스키 요즘에 삼진 숫자는 사실 조금 안 나온 날도 있는데 그래도 위력은 여전합니다. 직전 경기가 다저스와의 매우 중요한 시리즈였잖아요. 미러키, 애틀랜타, 다저스. 얘네들은 지금 현재 내셔널리그 순위 상으로도 전부 다 이렇게 또 지구 선두 자리에 있는 애들입니다. 이제는 애틀랜타 자리를 다저스가 가져가는데, 이렇게 지금 미러키랑 다저스가 이 디비전 시리즈에 직행하는 그런 순위고, 이렇게 되면 애틀랜타는 와일드카드에서 아마 여기 이 3위 자리랑 붙죠. 그러다 보니까 애틀랜타는 이 남은 기간 동안 승수를 좀 추격을 해서 지구 1위는 확보하는 거는 당연하고, 위쪽에 있는 애들을 따라잡아야 디비전 시리즈에 직행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좀 싸움이 있는지라 오늘 경기가 매치업이 되게 복잡해요. 근데 일단 단순하게 능력만 놓고 봤을 때, 저는 그동안 세일이 요즘 뭐 이닝 소화가 안 될 때가 있다, 좀 투구수가 많이 좀 물려가지고 그래갖고 5이닝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요즘에는 삼진 숫자가 엄청 늘었습니다. 최근 경기들에 9개, 8개, 9개, 11개 막 이렇게 잡으면서, 그런 경기들 중에서도 막 6이닝 3실점씩이나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어쨌든 피홈런이 지금 6경기째 없는 것도 그렇고 피안타도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일도 요즘에는 좀 확실히 괜찮은 것 같다. 실점은 좀 있을지언정 그렇게 봐야 되는데,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오늘 또 가져온 것 중에 하나가, 후반기에 제가 이런 뭐 컨디션 OPS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만은, 제가 애틀랜타가 홈이랑 원점 패가 상당히 심한 것 같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 좀 더 들여다보니까 어떤 식으로 봤냐면은, 후반기 기준으로 여기 이제 OPS 항목이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홈이랑 원정, 어웨이 이런 식으로 홈이나 원정 이렇게 나눠봤더니, 애틀랜타는 그 편차가 가장 심한 팀 중에 하나입니다. 홈에서는 3등이에요. 8-3-2로 3등인데 원정일 때는 꼴찌, 5-7-7로 꼴찌라고 하더라. 그래서 애틀랜타가 제가 여러 번 좌완을 만나든 그 우완을 만나든 간에 이런 지표들이 다 안 좋게 찍힌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 뭐 애틀랜타가 어제 경기는 뭐 이기긴 했어도 2점밖에 못 내고 이겼고, 그냥 빠따가 안 좋은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미러키가 사실 지금 빠따가 나쁜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중요한 경기는 하고 둘 다 잘하는 애들인데, 저는 그래도 꾸준했던 거는 미저러스키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뭐 세일이 못하는 건 아닌데, 제 관점에서는 좀 생각보다 아쉬운 날이 종종 있었다. 물론 미저러스키도 요즘 좀 피홈런 같은 거에 고생을 한다든지 그런 게 종종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미러키가 배당은 아쉬워도 좀 가볼 만한 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러키도 하나 허점이 있는 건 요즘에 불펜에 좀 빵꾸가 있거든요. 일단 우리베가 지금 IL에 또 갔고, 어제 이제 채트 패트릭이나 애쉬비 같은 이런 롱맨들 한 2이닝간을 해줄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을 또 상당수 썼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미러키가 믿을만한 불펜은 그냥 별로 없기는 해. 뭐 그런 정도가 아쉬운데, 일단은 언더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애틀랜타 못 치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세일도 잘하니까 그런 거에서 미러키도 고전할 만하다 해서 이 정도 선발드리면은 6.50밖에 안 받았어도 언더를 봐야 된다고 생각은 했고요. 배당은 아쉬워도 미러키가 좀 더 나은 선택지라고 보였습니다. 다음 필라델피아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 루사르도랑 오늘 아마 도빈스인지 아직 확정은 안 났는데, 일단은 세인트루이스가 다른 애들이 나올 때보다는 좀 만만하게 보인다고 생각은 합니다. 막상 근데 생각을 해보면 세인트루이스가 지금 레히 같은 애들도 꽤나 괜찮고 리버라트로도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반대로 뭐 팔란테라든지 그동안 좀 잘해오는 애들이 살짝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누가 나오든 간에 어쨌든 세인트루이스는 그냥 거기서 거기일 것 같다. 뭐 도빈스도 실제 성적 같은 것들은 그냥 나쁘지 않게 찍고 있지 않냐, 뭐 이런 건 있는데, 그냥 루사르도가 저는 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도 홈이나 원정 패자가 다소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홈 성적이 좀 이제 방어율 같은 걸로 아쉬웠는데, 요즘에는 홈에서도 한 4경기가량 굉장히 훌륭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 5경기인가지. 여기 있는 것들 보면은, 제가 일단 루사르도가 올 시즌 왜 잘하냐, 뭐 이런 것들은 여러 번 막 이런 거 저런 거 살펴봤지만은, 그냥 기본적으로 굉장히 빠방하게 잘하고 있는 선수기도 하고요. 얘가 이제 필라델피아 온 지 2년 차인데, 그 기간 동안 스위퍼를 메인 구종으로 삼은 것도 있었고, 또 싱커 같은 거 덧대가지고, 땅볼 유도비율, 올 시즌은 50.4%를 찍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40% 초반이나 30% 후반으로 땅볼 투수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필라델피아에 와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졌다. 그래갖고 그 덕분에 피홈런도 그 장타 리스크도 상당히 줄은 게 보인다.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애미 시절까지는 이 팔각도도 39도였다가 지금 30도까지 줄었던 뭐 이런 변화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또 이제 좌타자 상대로 매우 강력해진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전에도 이렇게 좋긴 했는데 이게 더 좋아졌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좌타자 라인업에 웨더홀트나 벌레슨 얘네들이 좌타자거든요.
세인트루이스도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루사르도가 난 좀 좋은 면모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 안 그래도 지금 폼이 엄청난데 저번 경기도 사실 조금 맞기도 하고 그냥 3, 4실점가량 해줄 때도 가끔 있어요. 근데 일단 루사르도는 저는 평균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세인트루이스가 원정이 조금 더 낫다든지 뭐 그런 거는 있는 애들이긴 한데 요즘 필라델피아 폼이 좋아요. 지금 아마 6연승 중인가고 이게 제가 그 중계 중에 나온 거라서 조금 헷갈리는데 아마 작년 9월 이후로 가장 긴 연승 기록이 6연승이라고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전전년도에 2024년 8월 달은 필라델피아가 역사를 썼던 그런 달이었었죠. 필라델피아가 지금 또 폼도 좋아 보이고 빠따도 꽤나 살아났고 어제 불펜 안 썼기 때문에 핵심 불펜 라인들도 가동이 될 만하다. 필라델피아가 제 마이애미와의 시리즈 때도 사실 간당간당한 게임들이 좀 많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거슬리지만 그냥 필라델피아가 좋은 선택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필라델피아 쪽으로 뭐 보긴 하는데 워낙에 또 한 점 차 게임도 많은 애들이고 세인트루이스도 그런 면모들이 적지가 않거든요. 뭐 그런 건 걱정되는데 저는 한 점 차나 마헨 중에서는 그래도 마헨이 좀 더 가깝다고 보는 게임이네요. 필라델피아 봤다가 지금 좀 괜찮아서. 그 다음은 양키스 대 토론토입니다. 슐리트러랑 아리게티고요. 이게 아리게티일지도 아직은 몰라요. 보니까 토론토도 지금 좀 이제 구멍이 있어가지고 아리게티도 이번에 데려왔으니까 필요하면 얘를 쓸 수도 있다. 뭐 감독이 그런 인터뷰를 했던데 당장 이제 지난번 경기 때는 그 이제 토론토가 불펜데이를 썼거든요. 그때 리차드슨이 한 2.1이닝가량 그렇게 갔었고 불펜데이를 썼는데 그때 꽤나 효율적인 경우가 한번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슐리틀러 등판 때는 얘가 이제 5.1이닝 동안 3볼넷 줘가지고 길게는 못 갔었는데 그때 얘 졌어요. 슐리틀러 경기인데도. 시즈랑 슐리틀러가 사이언 경쟁이다 보니까 그 전에 양키스도 시즈를 최대한 물고 늘어질 거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양키스가 4대3으로 이긴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슐리틀러가 능력은 워낙 좋다 보니까 토론토 빠따 애들은 얘네들 삼진도 많이 안 당하거든요. 최대한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더라. 나는 슐리틀러는 좀 길게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야. 그리고 토론토는 원래 롱맨 중에서는 마일스가 제일 좋았거든요. 워낙에 지금 로저스랑 발란드가 아주 굳건한데 거기다가 마일스까지 또 홀더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그런 부분이 토론토가 후반부가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마일스를 길게 안 쓰고 좀 롱맨들을 다른 애들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아리게티 자체가 얼마나 잘할지는 모르겠어요. 시즌 초반에는 잘하다가 그 이후에는 안 좋았고 트레이드까지 됐고 최근에 마이너리그에서도 한 50구밖에 안 던졌다. 이런 것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오늘 아리게티가 잘할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어쨌든 짧게 쓸 것 같고 이후에 토론토가 자랑하는 이런 불펜데이 느낌으로 간다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토론토는 후반기에는 상당히 또 폼이 좋은 팀이기도 합니다. 양키스도 지금 뭐 4연승으로 볼티모어 수입하고 괜찮긴 한데 그 기간 동안에도 빠따가 확실히 살아났다 이런 느낌은 많이 없었고요. 토론토가 나는 어제도 막 템파베이 잡는 거 보면은 그전에도 양키스 상대로 위닝 시리즈 하고 보스턴한테도 위닝 시리즈 하고 지금 같은 지구 애들만 계속 만나가가지고 엄청 잘하고 있어요. 그전에도 바로 또 필라델피아까지 실했으니까 지금 필라델피아까지 위닝했으니까 4시리즈째 다 잘하는 팀 상대로 위닝 중이거든요. 그런 것들 보니까 지금 토론토의 기세가 상당히 좋은데 오늘은 다른 날보다 이 선발은 약간 아쉽기는 하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은 토론토가 좀 역배 느낌이 잘 보이는 팀인데 상대가 슐리틀러인 것도 있고 선발도 아쉽고 이러니까 좀 쉽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토론토는 뭐 우한 상대로 원정에서 최근에 좀 잘 붙고 있다고 한다. 막 이런 것까지 있어가지고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런 애들이어도 언더보긴 쉽지 않다. 양키는 못 치고 토론토는 잘 치는데 워낙에 슐리틀러가 지금 좀 단단하죠. 그래서 7.5 기준에 언더 이런 건 못 볼 것 같고 너무 낮기도 하고 저는 승패도 그냥 한 점 차 보고 있기는 해요. 이건 나는 토론토가 지금 역배 관점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데 오늘 아리게티 믿고는 못 보겠다. 약간 좀 그런 느낌이죠. 이거는 분석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스턴 대 샌프란시스코 소니 그레이랑 로건 네비입니다. 로건 네비 잘하긴 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냥 보스턴이 너무 여러 면에서 단단한 것 같아. 얼마 전에는 그렇게 잘하고 있던 파트까지 부숴버렸는데 물론 이제 그 경기는 경기 결과 자체는 안 따라오긴 했지만은 어쨌든 파트를 고장냈다는 거. 보스턴 지금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상하게 막 데리고 온 이름 없는 애들도 홈런 막 쳐대기도 하고 보스턴이 확실히 지금 폼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물론 중간에 좀 끊긴 적이 있었고 넓게 봤을 때 지금 뭐 그렇게 아주 막 좋았던 시기보다는 약간 좀 떨어진 게 있다. 그런 건 있는데 하필이면 샌프란시스코가 더 못하죠. 샌프란시스코는 8월달에 4승 13패 정말 데이터가 좋지가 않습니다. 단순하게 빠따라든지 또 홈런 같은 부분 수비라든지 불펜 오늘은 선발조차 소니 그레이면 전혀 안 꿀리잖아요. 나는 여러 부분에서 보스턴이 샌프란시스코보다
한 두 단계는 높아 보인다. 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냥 이거는 로건앱이 아무래도 지금 워낙에 좀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거슬리긴 한데 어쨌든 얘도 홈보다는 원정이 좀 더 아쉬운 면모는 있는 선수니까 뭐 그런 것도 써먹고 싶었네요. 지금 보스턴이 폼이 좀 많이 좋아 보인다. 그런 것과 함께 보스턴의 승이나 뭐 마행까지도 내밀어본 경기긴 하네요. 이게 저는 웹이니까 보스턴이 좀 배당이 좀 나오지 않겠냐 생각을 했는데 배당이 너무 안 나오더라고. 이러면 마행까지 봐야 되는데 볼만하다고 생각은 했었네요. 뭐 웹을 그래도 올려친다면은 7.5 기준 언더도 못 볼 거는 없는데 늘 말하지만 샌프란시스코는 확실히 좀 불펜이 아쉬운 면모가 있기는 하다. 그리고 보스턴 요즘 빠타세가 좋다.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저는 7.5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보스턴 쪽으로 좋게 볼게요. 그리고 마이애미 대 워싱턴, 구스터랑 이제 또 윌 디온이라는 선수인데 얘도 이제 윌 디온도 이번에 그 트레이드로 데리고 온 친구죠. 근데 좀 짧게 써먹고 있긴 한데 저번 경기 때도 4.1이닝 동안 노히트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윌 디온 앞에 아마 브래드 로드가 나온다고 하는데 브래드 로드는 워싱턴 롱맨들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애라고 봐요. 요즘 보니까 사실 저번 경기도 0.2만 2실점하고 안 좋은 날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로드가 얼마나 해주기에 따라 좀 달렸는데 저는 일반적으로는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최근 폼은 그닥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어쨌든 윌디오는 워싱턴 와갖고 2경기째 꽤나 긴 이닝 동안 롱맨 역할은 잘해주고 있습니다. 구스토는 그냥 뭐 그저 그렇죠. 마이애미에서는 이제 또 필립스랑 같이 좀 이렇게 롱맨 성격이지만은 그렇게 뭐 길게는 못 가는 친구인데 그냥 구스토 그렇게 믿음은 많이 없어요. 저번 경기도 4.2인 동안 뭐 피홈런 2방 4실점 하면서 그냥 그닥인데 이건 아무래도 워싱턴이 요즘 그렇게 잘 치지는 못하는 국가. 얼마 전에 카발리가 나온 날 그런 날에는 참 좋았지만은 어제 알바레즈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날에도 빠따가 안 돼갖고 졌다. 워싱턴은 마이애미랑 또 이제 같은 지구잖아요. 제가 이런 것들도 하나 좀 봤는데 자, 이제 워싱턴이랑 마이애미는 내셔널리그 동부 지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어 보면 이스트, 센트럴, 웨스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스트가 이 내셔널리그 같은 지구 팀 상대로 어땠냐? 예를 들면 필라델피아는 같은 지구한테 22승 17패였다는 거고 위에 있는 애틀랜타는 같은 지구에서 27승 13패. 승률이 뭐 60%가 훌쩍 넘는 그런 팀입니다.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같은 조건에서 쭉 다 살펴봤는데 워싱턴은 11승 27패거든요. 이게 모든 팀들 가운데 같은 지구 내 성적이 가장 안 좋은 팀이 워싱턴입니다. 마이애미는 같은 지구한테 뭐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워싱턴이 이 부분이 대단히 좋지가 않다. 그리고 워싱턴은 원래 저는 원정이 더 좋다고 했었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을 보면은 아직도 마진상으로는 원정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이게 원정이 최근 14경기 동안 2승 12패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 요즘에 많이 드리잖아요. 원정에서 대단히 폭락 중이다. 나는 이렇게 좀 전적발을 믿고 싶기는 해. 지금 워싱턴이 빠따적으로도 이렇게 막 경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이애미가 수입을 당하긴 했지만은 한참 폼이 좋던 필라델피아이지 않았냐. 그전에도 보면 뭐 신시내티나 피츠버그 이런 팀들한테는 또 위닝 시리즈를 하기도 했었고요. 천사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마이애미가 상대가 좀 아쉬워서 그렇지 본인들도 좀 잘 비볐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마이애미가 좀 더 나아 보이기는 해. 오늘 뭐 선발이 많이 앞선다 이런 조건들이 그렇게 막 따라오진 않는다 이런 건 있지만은 저는 기록발로는 마이애미를 좀 더 내밀어보고 싶었던 경기입니다. 8.5 기준으로는 언더 생각 중인데 그냥 워싱턴이 빠따가 별로여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뭐 구스토 경기 이런 거에 언더 가긴 별로고 다른 뭐 잘하고 있는 선발들도 아닌데 언더보다는 그냥 마이애미 쪽 보는 게 나아 보였네요. 볼티모어 대 템파베이. 자, 여기도 볼티모어는 그동안 좀 상승세에 있었어요. 또 근데 양키 만나니까 스윕을 당해버렸습니다. 바로 그 전에 템파베이한테 4게임 시리즈를 3승 1패로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그때 로저스랑 페라타 만나가지고 이때 로저스가 한참 좀 별로였는데 좀 구속도 잘 나오고 6이닝은 2실점으로 잘 버텨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라타는 제가 템파베이가 와가지고 얘를 좀 고쳐 썼다. 저번에 제가 그 이제 익스텐션이라든지 퀵니스 같은 거 바꾸면서 좀 좋아졌다고 했었어요. 근데 막상 내용을 보니까 이거 제구가 좀 안 좋았어. 피안타는 하나밖에 안 맞았는데 제구가 안 좋았고 길게 못 갔다. 제가 체인지업을 늘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번 경기 보니까 또 포심을 되게 많이 던지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안 통하고 해서 사실 별로예요. 그냥 어쨌든 템파베이가 그동안 좀 빠따폼은 좋아 보였는데 어쨌든 볼티모어한테도 루징 시리즈를 했고 토론토한테까지 루징 시리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템파베이가 원정은 9연승 중이긴 한데 이후에 홈으로 돌아와서 7경기가 좀 좋지가 않았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볼티모어는 이 양키와 시리즈를 홈에서 치렀는데 되게 못했잖아요. 자, 볼티모어도 아까 봤던 애틀랜타랑 비슷하게
후반기 홈이랑 원정에서의 이런 편차들을 보면은, 자, 볼티모어는 후반기 때 홈에서 5-9-3입니다. 5-9-3. 두 번째로 안 좋고요. 근데 원정에서는 7-5-4로 6등 정도. 상당히 차이가 심한 거죠. 물론 이게 뭐 표본이 많지는 않긴 하지만 타석수가 한 730타석 이 정도면은 상당히 많은 거라고 보입니다. 볼티모어는 여기 있는 것처럼 홈 지표가 좀 안 좋게 찍히더라. 글쎄 페랄타가 일단 저번 경기 때 그렇게 많이 맞지는 않았던 거, 그리고 로저스도 상태가 좋았던 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저는 좀 언더 같은 거 보고 싶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뭐 재대결이고, 저번 경기 때는 이 페랄타 다음에 마츠 같은 템파베이 불펜을 볼티모어가 제대로 때려 부셨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빠따가 여러 요건들이 좀 안 좋아 보이는 시기잖아요. 나는 그래서 한번 언더나 템파베이 역배 생각 중인데, 글쎄요, 페랄타가 저번에 기대보다는 좀 못했던 거, 그런 게 좀 아쉽긴 하네. 그리고 확실히 템파베이도 지금 폼으로는 좀 꺾인 게 있으니까 그냥 원정에서 연승 중인 거, 그런 거밖에 믿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로저스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건 맞는데 템파베이 역배나 뭐 언더 이런 쪽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싹대 매치, 버크랑 머나야입니다. 사실 겉으로 봤을 때 얘네들은 최근에 폼이 대단히 좋았었거든요. 까필이면은 이제 버크가 직전 경기 디트로이트한테 4.1이닝이 4실점, 상당히 또 별로인 경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경기도 버크를 좀 믿고 좀 화싹 볼만하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저번 경기 때는 전혀 좀 기대에 부응을 못했던 경기가 한번 있었었고, 그리고 머나야도 저번 경기 워싱턴한테 6.1이닝 4실점, 피홈런 2방 이렇게 맞으면서 그간에 막 7이닝 6이닝 막 밥 먹듯이 먹었는데, 저번에는 조금 이제 콜스를 못했던 경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워싱턴이 워낙에 좀 잘 친 것도 있고, 머나야 다음에 불펜들도 좀 팬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둘 다 그냥 직전 경기가 약간 아쉽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것도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화상은 그냥 올 시즌 얘네만 믿고 갔을 때 리그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어들인 팀이었었습니다. 오바도 많고요. 근데 매치는 반대로 워낙에 좀 얘네들 팀 규모가 있다 보니까 얘네들만 믿고 갔을 때 상당히 돈을 좀 이제 꼴게 되는 그런 팀이에요. 언더오버상으로는 언더로 간 게 많이 있더라. 그래서 언더오버도 좀 상반된단 말이죠. 이러면 나는 일단 언더는 못 갈 것 같고, 화상이 이게 얘네만 믿고 갔을 때 그냥 승만 갔을 때는 상당히 좋은데, 얘네들이 마행 선택지로는 별로거든요. 왜냐면 한점차 게임이 거의 리그에서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스악이나 한점차? 이거는 매치도 지금 좀 폼이 좋기 때문에 저는 시즌을 버린 줄 알았는데 요즘에 좀 분위기가 좋죠. 저는 뭐 버크를 좀 믿는 것도 있고요. 머나야보다는 버크가 좀 더 보여준 게 많이 있다. 뭐 그런 거 등등 해가지고 좀 매치가 부담은 되는데, 저는 화싹 쪽으로, 그리고 뭐 한점차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더오버는 오바가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지만 직전 경기 살짝 못했으니까 그렇다고 보긴 하지만 언더오버보다는 그냥 화싹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만 있습니다. 다음 켄자대 디테일입니다. 카메론이랑 멜튼이고, 사실 이게 카메론이 요즘 기세가 대단히 좋다고 했는데, 저 직전 경기 때 천타 상대로, 그때 뭐 천타는 못 치는 팀이긴 했지만은 9이닝 동안 삼진 8개에 단 1피안타밖에 없었습니다. 7회 1사까지 노히트였었어요. 또 이제 삼진도 많았고 헛스윙이나 이런 유도도 상당히 좋았다. 요즘 카메론이 대단히 좋은 폼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 한번 다저스한테는 아쉬운 경기가 있긴 했는데 그것도 5.2 4실점이면은 충분히 잘 싸운 거죠. 반대로 이제 트로이 멜튼, 저는 뭐 좋은 얘기들을 대단히 많이 했는데 저번 경기 때는 4.1이닝 동안 9피안타나 맞으면서, 그때가 이제 또 방금 말했던 버크랑 붙은 경기거든요. 둘 다 젊고 잘하는 애들이다. 제가 그런 느낌으로 언더를 봤던 경기인데 한번 조진 바가 있었었죠. 어쨌든 멜튼도 그날 좀 아쉬웠다. 그 전까지는 되게 잘해주고 있었는데, 저는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래도 카메론이 꾸준함은 있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켄자가 어쨌든 홈입니다. 양 팀의 기세 같은 것들을 보면은 켄자가 물론 상대들이 천타나 어슬렉스 다 약팀이긴 했는데 이 기간 동안 7경기 6승 1패였었고, 바로 그 전에 다저스와 시리즈도 상당히 좀 비볐던 경기가 있었었죠. 반대로 디트로이트는 최근 8경기 2승 6패로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켄자는 그냥 이 지구에서는 꼴찌는 거의 확정적인데, 디트로이트가 화싹 상대로 1등을 노리는 자리에 있다, 2등 자리에 있다가 지금 4등까지 자빠졌거든요. 양 팀의 폼 차이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갖고 저는 폼이라든지 선배빨 생각하면은 켄자를 약간 도전적으로 보고 싶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불펜 소모도도 워낙에 좀 원사이드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저는 그냥 카메론을 믿고 가야 된다고 보긴 하는데, 그럴 거면 그냥 언더 생각하는 것도 좋아 보이고, 어쨌든 멜튼 그간 잘해왔잖아요. 저번 경기만 아쉬웠다 뿐이지. 언더가 일단 나은 것 같고, 폼이라든지 켄자도 지금 어쨌든 풀핏에 가까우니까 애들이 켄자 쪽으로 좀 생각이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건 디트로이트를 보긴 좀 별로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휴스턴 대 어슬렉스입니다. 웨스네스키랑 긴이고요. 웨스네스키 부상에서 돌아와가지고 나름대로 잘해주다가 저번 경기 때는
4이닝 동안 5실점으로 조금 안 좋았던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병살타 유도 잘 되고 땅볼 유도 좋고 이런 게 있었다가 저번 경기 때는 조금 그러지가 못했었고요. 본인 앞에 왔던 땅볼을 처리를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이어졌던 이런 위기들이 또 이제 실점으로 이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JT기는 저번에 텍사스한테 6이닝 4실점으로 평소보다는 조금 안 좋았는데 잘 맞고 있다가 6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고생을 한 거였었고요. 그전에는 그냥 대체로 잘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손가락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었던 뭐 이런 부상 외의 이슈를 빼면은 JT기는 올 시즌 어셀에서는 가장 괜찮은 선발이에요. 문제는 지금 어셀스가 보니까 또 제이콥 윌슨까지 IL에 가가지고 윌슨, 소더스톰, 니커츠 이런 그냥 어셀이 자랑하는 빠따 유형들이 다 누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셀스가 그냥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 휴선이 어제 경기도 천사한테 그냥 개 맞는다든지 요즘 빠따가 안 살아나고 있다 뭐 이런 거 맞지만은 저는 그래도 그냥 휴선을 봐야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은 했네요. 근데 웨스트스키도 직전 경기 때 흔들렸었고 JT긴도 어쨌든 어셀에서는 가장 내비낼 만한 선발이라서 그냥 승패보다는 저는 언더 생각 중인데 야 이거는 휴스턴 빠따 때문에 영 맛이 없어진 경기 같습니다. 보니까 휴스턴은 우한 상대로 홈일 경우에 최근 경기들에서는 이렇게 뭐 빨간색으로 불이 들어와 있지만 점수도 많이 못 뽑은 게 보이기도 하네요. 다음은 텍사스 대 천사입니다. 고어랑 데스머스고 여기도 사실 뭐 같은 지구 안에서 텍사스가 더 윗급은 맞기는 하죠. 천사는 그동안 너무 못해왔었고 벌어들인 것도 많이 없다. 양팀의 승수차가 12승이나 납니다. 텍사스는 앞으로 이제 좀 휴스턴이 불안불안할 때 그때 좀 따라잡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니까 텍사스가 이 경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걸린 거는 더 많은 것 같은데 고어랑 데트머스면 사실 데트머스가 전혀 뒤지지가 않거든요. 당장 직전 경기 때 데트머스는 8이닝 동안 삼진 11개를 잡아버렸던 굉장히 개포스 넘치는 경기를 한번 해버렸었습니다. 고어는 요즘 뭐 나쁘진 않은데 저번 경기도 어쨌든 뭐 3실점 했으면은 그냥 뭐 그럭저럭 거긴 하지만 데트머스만큼 이렇게 막 굳건해 보이진 않긴 한다. 뭐 기록으로도 그렇고요. 그냥 데트머스가 저는 살짝 더 윗급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천사가 어제 간만에 빠따가 대폭발을 했는데 그동안 얘네들은 언더 보기가 정말 좋은 팀이었었거든요. 올 시즌에 언더가 그냥 리그에서 가장 많은 팀이었다고 합니다. 해외 기준점은 그냥 0.5 없이 막 8이나 9점 이런 것도 아마 있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뭐 다 담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언더가 상당히 많았었고요. 텍사스는 오바인 시기도 있었고 언더인 시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언더인 시기에 걸쳐 있는 걸로 보입니다. 보니까 좌한 상대로 홈일 때는 점수를 되게 잘 뽑는다고 하는데 최근 경기에서는 2점 뽑고 이겼던 당장 어제 같은 경기도 있기도 했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7.5밖에 안 받았는데 둘 다 이렇게 언더가 엄청 많았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는 뭐 언더도 괜찮은데 이거 한 번 더 그냥 천사 노릴 만한 게임 같아요. 데트머스가 텍사스 상대로 나쁘지도 않았고 그런 것들이 좀 더 보이긴 하네. 데트머스가 얘가 좀 기복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 경기 아주 훌륭했다고 해가지고 오늘까지 뭐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랑 데트머스 놓고 보면 전 데트머스가 좀 더 낫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다음 콜로라도 대 클리블랜드인데 저는 뭐 이 경기는 안 갈 것 같아요. 테너 고든이랑 칸티오. 테너 고든은 요즘에 선발에서 잘리고 선발이 붕괴가 됐을 때 그 이후에 좀 길게 가는 거. 롤렌젠이나 뭐 프리랜드나 이런 애들 터졌을 때 이후에 뭐 한 4이닝 5이닝 이렇게 해준 날이 있었는데 저번 경기는 롤렌젠이 터지고 나서 롤렌젠이 DFA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땜빵인 것 같은데 몇 번 이렇게 고점을 보여준 적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상대인 칸티오. 자, 칸티오 저번 경기 때 엄청난 경기를 한 번 또 했습니다. 6이닝 동안 1피안타밖에 안 맞아가지고 샌디고를 녹여버렸다. 그날도 칸티오는 구속이 잘 나왔었고 요즘에 커브나 체인지업 제가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곤 하는데 자, 칸티오의 최근 등판 아예 커브랑 체인지업을 가장 많이 썼습니다. 여전히 포심이 구속이 잘 나오는데 포심보다도 이런 변화구들을 많이 쓴 거죠. 그전에도 보면 커브를 이렇게 많이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이고 그전 경기도 이렇게 막 커브 많이 쓰는 게 보이고 그래서 본인의 강점을 잘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조금 더 뜯어보면은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여기 칸티오가 지금 5등에 위치를 해 있거든요. 여기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순위대로 본 건데 콜드 스트라이크 그리고 이제 휘핑 이렇게 스트라이크가 불린 거랑 헛스윙을 종합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 스트라이크를 얼마나 잘 따내느냐 그런 순위거든요. 보면은 미저라스키, 루사로도, 게빌 윌리엄스, 산테스 이렇게 그냥 9위나 3진 이런 것들로 엄청난 선수들이 리스트에 있는데 5등 자리에 칸티오가 있습니다. 밑에도 막 세일이랑 세이드 스쿠발, 디굼 이런 애들이면은 야 칸티오가 여기 있는 게 맞냐 싶을 정도죠. 그래서 칸티오가 제가 저번에도 이 친구가 상대를 속여내는 능력이 상당히 좋다. 최근에는 그런 게 커브를 많이 쓰면서 그리고 커브가 워낙에 각이 좋다 보니까 이게 적재적소에 꽂히는 거거든요. 막 존 같은 데도 꽂혀가지고 스트라이크가 잘 불리고 그래가지고 칸티오의 위력이 많이 나오는 건데 그리고 그동안 약간 좀 좋았다가 한번 끈기 시점이 있었는데 직전 경기 때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칸티오가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 괜찮을 수 있다. 저도 얘가 뭐 그렇게 뭘 잘하는지 잘 몰랐는데
저런 것들을 보니까 분명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올 시즌도 포심이 뭐 구속을 올랐어도 마이너스 10밖에 안 지키고 있고 많이 맞는다. 커브를 잘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맵 자체가 쿠어스 필드고 하다 보니까 칸티오가 좋아하는 보이는데 의심이 많이 되는 거죠. 더구나 클리블랜드 얘네들 빠따 어떻게 믿습니까? 보니까 우한 상대로 원정일 때 늘 좋지가 않다. 오늘 맵 자체가 쿠어스 필드면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기는 한데 어제 또 클리블랜드는 불펜들을 되게 많이 썼고 셋업팀들이 다 연투거든요. 이러면은 클리블랜드를 그렇게 믿을 만한 게 아니다. 이런 것까지 있어서 칸티오가 선발은 앞서 보이지만 조금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애리조나 대 신시내티 이로드랑 로돌로입니다. 둘 다 좌안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좌안 상대 대처 같은 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신시내티는 원래 홈에서는 홈런이 진짜 많은데 원정 가면 좀 아쉬워지는 편이기도 하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좌안 상대 대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 물론 이게 표볼이 많지는 않지만은 양 팀의 빠따 폼 차이도 있기도 하고 이로드는 가끔 가다가 뭐 자빠지는 날이 있긴 하지만은 대체로는 좋습니다. 얼마전에도 샌디오한테 얻어맞은 다음에 바로 다음에 다저스한테 7이닝 2실점, 애틀랜타한테 6이닝 2실점으로 이로드는 그냥 지금 뭐 방울이 조금 오르긴 했어도 올 시즌 애리조나에서 가장 뭐 꾸준한 선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올 시즌 거의 150이닝을 먹었는데 자 로돌로는 지금 71.2이닝 그러니까 얘네들의 이제 표본 자체는 거의 이로드가 2배인 거거든요. 보니까 뭐 비율상으로 이닝 대비 피안타나 피홈런 뭐 볼넷 이런 것들이 딱 반반의 위치를 하는데 하나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이로드는 149이닝 동안 14피홈런인데 로돌로는 71.2이닝 동안 피홈런이 12개다. 이로드가 훨씬 더 피홈런을 덜 맞았다는 소리가 됩니다. 물론 지금 애리조나가 뭐 케테마르테 이슈로나 이런 것들로 팀 내부적인 분위기는 별로긴 하고 최근에는 한창 상승세가 있었는데 애틀랜타나 보스턴 이런 강팀들 만나고 조금 꺾인 모양새는 있기는 해요. 콜로라도한테까지 루징 시리즈하고 했는데 그런 거는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신시내티가 좋은 건 아니다. 저번 경기 로돌로는 충분히 좋은 게임을 했어요. 5이닝 동안 3안타밖에 안 맞는 되게 깔끔한 경기를 했는데 일단은 여러 부상들이 있다 보니까 길게 못 가거든요. 나는 내구성 면에서도 이로드가 좀 더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애리조나가 좀 더 낫지 않겠냐. 뭐 딱히 신시내티를 좋게 볼 만한 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전 애리조나를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샌디에고 대 미네소타입니다. 오늘 샌디에고가 아직까지 선발이 미정인데요. 오늘 이제 조 머스그로브가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얘도 이제 막 수술받고 이래가지고 길게 좀 못 뛰었었잖아요. 샌디에고에서 아마 노히트까지 한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좋았던 시즌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좀 부상이 많이 있었다. 근데 보니까 요즘에 이제 그 리헵 중이거든요. 최근에 3경기 그렇게 뭐 좋지는 않긴 했어도 보니까 얘가 원래 구속이 한 93말 정도에 그치는 친구예요. 최근에 이런 등판에서 79 정도 던졌는데 페스티벌 구속이 거의 뭐 97마일까지 터치를 했다. 평균적으로 거의 한 95마일가량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상 전보다 구속이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머스그로브가 꽤나 좋은 상태로 리헵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오늘 리헵에서 싣고 뒀으면 아마 한 4이닝 5이닝 갈 것 같은데 그건 좋았을 때 얘기고 만약에 안 좋다고 하면은 예다음에 바스케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바스케스는 사실 저번 경기는 조금 못 미치긴 했지만 저는 샌디에고의 이런 그 선발 후보군들 준선발들 가운데서는 가장 괜찮은 놈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여기다가 어제 경기도 안 했으니까 뭐 얘네가 자랑하는 이런 핵심 불펜 라인들 뭐 밀러라든지 모레온 뭐 이런 애들 나올만 해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미네소타가 확실히 윗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샌디에고가 요즘에 빠따폼도 굉장히 좋은 편이기도 하고 미네소타도 만만치는 않아요. 얘네가 애틀랜타까지 수입을 했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중부지구 2등이거든요. 화상한테는 조금 못 미치지만 아직도 와일드카드 싸움 할 만한 그런 위치여서 빡세긴 한데 그렇다고 프릴립을 좋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번에는 8실점 맞고 5회 2사 잡고 계속해서 밀어내기 득점 3런까지 맞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신위한테 이런 경험도 뭐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샌디에고 빠따가 매섭다면은 저는 이 경기는 일단 샌디 쪽으로 좋게 보고요. 오바도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경기네요. 그리고 샌디에고가 이제 원정에서 이제 6연전 하다가 이제 홈으로 돌아오는 건데 최근에 홈에서 9경기 8승 1패 중이거든요. 그런 것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 거슬리는 건데 8승 가운데 얘네들이 한 점 차 게임이 5번이나 있었어요. 비등비등한 게임. 미네소타도 갈 길이 바쁘니까 놓칠 수는 없는 그런 시리즈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행까지는 조금 모르겠다. 약간 뭐 그런 건 있긴 했었습니다. 다저스 대 피츠버그 얀모토랑 챈들러입니다. 이건 뭐 그냥 긴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다저스가 올 시즌에 그렇게까지 마행으로서 좋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얘네들 늘 정배받고 그냥 배당이 무조건 마행 갈 수밖에 없는데 한 점차 게임이 42번이나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행으로서는 전혀 돈을 못 벌어들이는 팀이었다. 여기 나와 있는 커버스에서 알려주는 이 런라인
라인, 핸디 값으로 갔을 때 다거스의 핸디는 상당히 돈을 많이 꼴게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바로 밑에 있는 피츠버그도 얘네들은 뭐 핸디 값으로는 꽤나 뭐 좋은 그런 거라고 하지만 어쨌든 야마모토 등판인데 뭐 그런 게 계속 있는 거죠. 챈들러도 저도 그동안 좀 별로라고 했지만은 저번 경기 때 뭐 그럭저럭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다저스가 요즘 빠따가 올라오는 것 같으면서도 그런가 하면 불펜에서 문제가 생기고 콜로라도한테까지 똥주승이 너무 많지 않았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다저스가 참 믿음이 없네요. 물론 팀 이름은 정말 믿음직스러운데 세부 내용상으로는 핸디로서는 별로다 이런 게 있어서 한번 다저스 승만 보고 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애틀 대 시커브입니다. 행콕이랑 보이드고요. 이게 얼핏 봤을 때 행콕도 그동안 좀 애매했었어요. 당장 어제 코비같이 그동안 되게 미니스러웠던 애들도 털렸었고 했는데 행콕은 저번 경기 7이닝 동안 삼진 8개 잡는 휴 상대로도 아주 좋은 경기도 보여줬었습니다. 그때 이제 말루 위기가 있었는데 내야 안타로 하나 그냥 맞을 뿐, 그 다음에 뭐 솔로 하나 맞을 뿐, 이후에는 되게 기능 동안 잘해줬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올 시즌 시애틀의 발견이기는 합니다. 보이드, 직전 경기 때 세인트루이스와의 또 라이벌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데뷔전이었던 조슈아 바이저한테 홈런을 3방 맞았던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억까스러운 거긴 하지만은 어쨌든 볼넷도 좀 많이 줬고 보이답지가 않았다.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이런 경기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제가 넓게 봤을 때 거의 한 지금 8, 9경기? 그 기간 동안 작년 냄새가 많이 났거든요. 작년 때 굉장히 좋았는데 그때 포스가 나는가 싶더니만은 이렇게 좀 그냥 맥없이 무너지는 날들이 종종 있더라. 그래가지고 아쉽긴 한데 저는 양팀의 빠따 폼 차이는 컵스가 많이 우세하다고 보거든요. 행콕이랑 보이드 놓고 봤을 때 지금 실적은 행콕이 좋기는 해. 사실 행콕을 깎아내릴 건 별로 없지만은 저는 양팀의 이렇게 좀 좌우한 대처 상태라든지 빠따 차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좀 보이드를 믿고 가야 될 것 같은 경기처럼 보여요. 그냥 나는 컵스가 되게 좀 강팀이라고 생각을 해. 시애틀은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고 얘네들은 시애틀은 올 시즌에 같은 지구 상대로는 성적이 굉장히 좋았지만은 그 외에는 그닥이다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또 시애틀이 그리고 정배 받았잖아요. 자, 시애틀은 얘네도 뭐 전력이다 보니까 정배 선택지가 상당히 많은데 올 시즌에 시애틀 정배만 믿고 가면 리그에서 2번째로 돈을 많이 꼴게 되는 팀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특히나 핸디값은 더더욱 별로다. 반대로 컵스는 얘네 믿고 가면 돈을 좀 땄다고 합니다. 뭐 그냥 이런 거 믿고 저는 컵스의 역배나 뭐 언더 이런 거 보고 싶었습니다.